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연주. 올해 31살입니다. 1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전업주부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그는 온화하고 웃는 얼굴이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일 때문에 지쳐있던 저는 단골 선술집을 자주 찾았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둘 다 혼자서 술을 마시던 터라 자연스레 마음이 통했어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을 해줬던 거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라는 뻔한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2년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어요. 집안일을 싫어하는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싫지 않으면 전업주부가 되지 않을래? 전업주부? 내가? 내가 집안일하는 거 싫어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안일은 다 맡기고 싶어. 그거야 괜찮긴 한데. 그럼 나는 일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번에 연봉 협상이 잘 돼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고생시키지 않을게. 고마워. 남편의 부탁으로 결혼을 하며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원래 집안일을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쁠 게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이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라는 말도 없이 소파에 걸터 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사귀는 동안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저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남편이 신경 쓰여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래? 아, 미안해. 나왔어. 무슨 일 있어? 왠지 안 좋아 보이는데. 미안해, 여보.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어요. 이렇게까지나 울다니.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물었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걱정시켜서 미안해. 실은 아버지가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어. 아버님이? 오늘 엄마한테서 연락 왔는데 집에서 간호하는 게 더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 어쩐데?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사시는데 몇 년 전에 병의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된 이후 간병인을 고용하고 시어머니도 같이 간병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힘에 부친 것 같았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돈은 남편이 내고 있다고 했어요. 간병인은 해가 지면 퇴근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돌봐야 해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지방에 사는 시댁에 가서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러자 남편은 말하기 어려운 듯이 말을 꺼냈어요. 미안한데 다시 일해줄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지. 전업주부는 내가 꺼낸 말이었는데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로서는 좋은 시설에 입소시켜드리고 싶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터라 그럴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요양원 비용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울면서 부탁하는 걸 남편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대요. 미안해, 여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괜찮아. 아버님도 힘들어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로 난 괜찮아? 집안일도 싫지 않지만 일하는 것도 싫지 않아. 고마워. 내일 전 회사에 이야기해서 복직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렇게 웃으며 말하자 남편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에요. 남편의 성격상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몇 번이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도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 저는 기뻤어요. 남편의 월급은 세후 400만 원 채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제안한 시아버지 요양시설의 월 비용은 약 200만 원이었어요. 이를 빼면 남편에게 200만 원이 남을까 말까?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저축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들을 고려하면 남편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는 짐이 너무 무겁죠. 시어머니가 알려준 요양원 비용도 평균보다는 비싼 것 같았어요. 아마도 시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시설로 보낸 것 같기도 해요.
남편도 그런 건 이해했는지 다른 시설로 보내라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전 직장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열심히 일했던 터라 곧바로 복직을 허락받았어요. 다음 달부터 저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버지 시설비는 내가 부담할게 라며 저에게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번 돈은 남편과 저를 위해 쓴다 는 것이었죠. 그런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복직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며느라, 나다. 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어. 그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줘서 이제 좀 여유가 있어. 그렇군요. 시설로 들어가줬어 라는 시어머니의 표현이 다소 마음에 걸렸지만 몇 년 동안 헌신적으로 간호해 오셔서 어쩔 수 없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저기 며느라. 오늘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부탁이요? 혹시 국민은행 계좌 있어? 네, 있어요. 근데 그건 왜요? 다행이네. 매달 아들이 입금해주는데 집 앞 ATM에서 출금하면 수수료가 나와. 얼마 안 돼도 그게 아까웠거든. 그렇죠. 그런 돈이 아깝긴 하죠.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가 대신 국민은행으로 이체해 줄래? 그러면 수수료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네? 어떤 부탁이요? 입금할 때 용돈으로 30만 원도 같이 넣어주면 고맙겠어. 용돈이요?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지금 연금 받아서 생활하고 있잖아. 남편 연금도 들어오지만 얼마 되지도 않고 시설비로도 써야 하고. 어쨌든 생활이 힘들어. 하지만 제발 부탁할게. 아들한테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 몰래 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애절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매달 30만 원을 남편 몰래 시어머니에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퇴근해서 온 남편에게 내가 대신 시설비를 국민은행으로 이체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며 다음 달 월급부터 저에게 200만 원을 줬어요. 그 200만 원에 제가 직접 번 돈 30만 원을 더해서 총 230만 원을 시어머니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다소 찝찝함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시아버지를 혼자서 간병해온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다 보고 집에 오니 남편이 어딘지 모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어요. 당연히 나왔어 라고 말해도 못 들을 거예요. 저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쿵쾅쿵쾅 큰 발소리를 내며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야, 하연주. 남편은 무척이나 화난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이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라 놀랬는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빨개진 얼굴로 소리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뭐 찔리는 거 없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어? 매달 드리는 아버지 시설비 200만 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응, 아들이 나한테 시설에서 독촉 연락이 왔어. 비용 체납 유예는 2개월이래. 그러면 독촉장이 왔다는 건 최소 3개월 전부터는 돈을 안 냈다는 거 아니야? 돈을 안 냈다고? 그거 매달 어머님한테 드렸는데. 아까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받은 게 없다고 하던데? 뭐? 내가 준 200만 원 설마 다 쓴 건 아니지? 엄마가 그러던데 며느리가 송금해주는지 몰랐어 라고 했어. 뭐라고?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고? 어머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거야. 집 앞 ATM에서 돈 찾을 때 수수료 드니까 국민은행 있으면 그걸로 좀 이체해달라고. 저는 매달 꼬박꼬박 230만 원을 이체했어요. 하지만 이체 명세서는 바로바로 버렸던 터라 보여줄 게 없었어요. 게다가 국민은행은 통장은 없고
체크카드뿐이었어요. 제가 확실히 이체했다는 걸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죠. 이때 뭔가 당했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이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나 정말로 거짓말 아니야? 분명히 제대로 이체해드렸어. 어쨌든 엄마 보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 변명하려거든 나중에 해. 진짜인데. 2시간 후 시어머니가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아들,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야, 엄마. 내가 송금해줬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괜찮아. 근데 며느리가 거짓말까지 하다니. 지금 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엄마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 마음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내가 다 쓴 게 될 텐데. 진짜 한 푼도 쓴 게 없는데. 그때 식탁 위에 있던 핸드폰이 진동하면서 앱 알림을 알렸어요. 아, 맞다. 그 알림은 국민은행 어플에서 온 것이었어요. 저는 바로 어플에 인증하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확실히 시어머니에게 이체한 기록이 기재돼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것을 본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읊조렸어요. 이거. 여기 잘 봐. 분명히 어머님한테 이체한 거 기록돼 있지? 용돈으로 달라신 30만 원도 포함해서 총 230만 원.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보내드렸다니깐. 잠깐만. 용돈 30만 원이라니? 웬 용돈이야? 이건 어머님이 부탁한 거야.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어머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당신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셔서. 그럼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네? 진짜 나는 한 푼도 몰래 쓴 적 없고 거짓말 같은 것도 안 했어. 그 말에 남편은 눈빛이 변하며 부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저기, 지금 여기 이체 기록 다 남아있네. 매달 이체해줬다는 게 맞구만. 그것도 용돈 30만 원과 함께. 근데 왜 받은 게 없다고 거짓말을 해? 아니야. 뭔가 착각한 건가? 설마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제스처를 취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믿을 만큼 남편은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아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농담이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며느리 엿먹이려 한 주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미안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용서해줘. 사과할 상대는 내가 아니라 며느리잖아. 얼른 연주한테 사과해.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의 남편인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나는 아기는 없었어. 며느리도 아들한테 한마디 해줘. 아기가 없었다고요? 그래. 그냥 나한테 돈을 좀 쓰고 싶었을 뿐이야. 같은 여자니까 내 마음이 이해되지?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위해서 복직도 했어요. 뭘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었는데 그런 저를 어떻게 속이려 할 수 있어요? 미안해. 게다가 자기 아들을 속인다는 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든 금전적으로 도와주려고 남편은 자기 용돈까지 줄이면서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악마도 미안해서라도 그런 짓 못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남편은 다시는 보지 말자며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 후 시아버지는 우리 아파트에서 가까운 시설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비용은 남편과 제가 부담하고 있고요.
가족들의 신뢰를 잃은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이혼 요구 당했다고 해요. 그동안 몇 번이나 시아버지가 모은 돈을 탕진한 전력이 있어서 그동안 몰래 쓴 돈 갚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혼당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일하고 있다네요.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인 거죠.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전업주부로 돌아가는 게 어떻냐고 했지만 일하는 게 생활에도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쉬는 날에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요양원에도 들러서 담소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